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한 추진력과 정무적 리더십으로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의 밀린 숙제에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며 경쟁자인 이용섭 시장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광주시장 경선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는 사람과 정책, 미래 방향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며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달라진 강기정, 준비된 강기정이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했고 이제는 여야를 넘나드는 정무적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에서 야도가 될 자신의 강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 발전은 일자리보다 산업에 있다며 자동차와 AI 산업에 더해서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미래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5개 신산업 지구와 5개의 신활력 지구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는데 골목 상권 진흥원 설립과 이제는 됩니다와 같은 생활 밀착형, 현장과 소통하는 공약 20개를 차례로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등산 개발과 전남 방직터, 지산 IC 등 광주시가 눈치 보고 회피하고 있는 밀린 숙제를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고 군공항 이전은 임기 4년 안에 도장을 찍겠다며 경쟁자인 이용섭 시장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음 주 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천 가능하게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다시 방문해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 방문 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수년됐던 광주 시민 감사 인사 행사를 열고 조선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당 독점의 호남 정치 구도를 깨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선거철이 끝나면 정당 후보별로 내걸렸던 현수막은 함부로 처리하기 힘든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지자체들이 나서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 환경오염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한 광주 북구 주민들이 장갑을 낀 채 재봉틀 작업을 이어갑니다. 박음질을 해야 할 소재는 다름 아닌 선거용 현수막. 선거철이 끝나고 버려진 현수막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활센터 한 곳에는 버려진 현수막들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재단과 미싱 작업을 통해 이렇게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합니다.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진 가방은 시장, 마트 등 다양한 곳에 전달됩니다. 광주 서구 자원봉사자들은 폐현수막을 입고 입구에 고무줄을 달아 커다란 재활용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이 지역에서 다시 자원화될 수 있는 수거 시스템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이번 20대 대선에서 버려진 현수막은 환경단체 추산 10만 5천여 장. 곧 치러질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 때보다 3만 장 더 많은 현수막이 버려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6월 달에 지방선거 때는 이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후보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선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을 넘어 총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오염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활용이 되더라도 그 수량이 매우 미비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이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선거철마다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폐기 처리되는 상황이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1,888명으로 어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13,789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물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요.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 무역,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직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업체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들은 대금 결제가 지연, 중단되거나 물류 공급 차질, 국제 금융 리스크 확대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경우에 수출입 제재라던가 거래가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 향후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 운수업 등 6개 분야에 668억 원을 투입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비용과 수출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기업마다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폭등에 따라 농어가에는 면세유 유류비 인상액 일부와 사료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에도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민들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가 한시라도 빨리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가 소방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소방차 길터주기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목포 상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다급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지만 줄지어 선 차량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요지부동, 결국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 의식이 너무 좀 크락션까지 막 빵빵빵빵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 뒤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라도 해줬을 텐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목포 소방서가 소방차 길터주기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방차 길터주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방차에 한번 탑승해봤습니다. 소방차가 이동 중에 길을 비켜달라는 방송을 합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은 피항 또는 갓길 정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도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도 차량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도 소방차 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소방차는 아찔하게 피하면서 지나가야 해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은 7분. 지난해 전남에서 소방차가 7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59%,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섬마을 화재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현장 도착에 1, 2분의 차이가 화재의 화세를 키우고 줄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옆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보가 아닌 의무이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소방차 길터주기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임원 A씨와 현장 관계자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A씨 등 2명은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과 동바리 해체 등으로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들을 포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감리 등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 6,300만 원과 재산세 17억 3,600만 원을 냈습니다.